대장격인 비트코인 소식부터 좀 함께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7,200만 원 선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흐름 짚어주실까요? 예,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박스권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단부는 6만 달러가 뭐 일시적으로 한번 출렁출렁 되는 모습을 보였고 간밤에도 한번 6만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지금은 6만 1,700달러 거래가 되고 있고요. 6만 달러는 쉽게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됐고 그다음에 이쪽 라인 정도 박스권 상단이 6만 4천 정도 되는데요. 6만 4천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6만 6천 그다음에 또 신고가가 날 수 있는 거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다른 코인들이 움직이는 거죠. 메이저 코인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알트코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싼 저가 코인 이렇게 코인을 섹터로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는 동안에 알트코인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NFT 관련되는 코인들이 주말 사이에 거의 뭐 폭등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NFT가 먼저 움직였고요. 비트코인이 다시 박스권 상단을 치고 올라갈 거냐? 그러면 메이저 코인과 저가 코인은 언제 올라가냐? 뭐 이런 궁금증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박스권이 좀 더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사이에 메이저 코인과 저가 코인이 지난 주말에 NFT 코인이 급등한 것처럼 그런 메이저나 저가 코인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국내 원화 차트로 지금 보시게 되면 7,300만 원, 7천만 원은 잘 안 깨지는 거죠. 원화로 봤을 때는 7천만 원이 잘 안 깨지고 있고 계속 박스권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프리미엄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좀 올라오면서 한국 프리미엄 가격이 프리미엄 형성이 한 4%대까지 형성이 됐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프리미엄이 없다. 해외와 거의 비슷한 가격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거 특이사항으로 하나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특이사항은 비트코인의 거래 비중이 비중 내에서 원화의 거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좋은 현상인데요. 원화 거래 비중이 4위까지 올라왔는데 3.79%, 엔화 거래 비중은 3.45%, 원화의 비트코인 거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관심이 국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거,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6만 달러에서 안정세를 펼치고 있고 이더리움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이더리움 가격도 올라가고 그런데 비트코인의 지배력은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는 전반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일반적인 알트코인도 다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의 지배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알트코인들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알트 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시장을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한 7,3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도 관심이 고조가 되면서 원화의 퍼센티지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3.79%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김치 프리미엄이 좀 다소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거의 뭐 프리미엄이 안 붙어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더리움을 포함한 또 메이저 코인들의 시세 흐름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저 코인들은 어떤가요? 예, 메이저 코인 중에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거,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는 게 4시간 기준으로 메이저 코인들의 동향인데요. 지금 보게 되면 솔라나가 급반등이 나오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솔라나는 주목해서 보셔야겠죠. 이전에 지난 10월 달에 최고치를 먼저 겪었던 코인 중인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다시 지금 급반등이 나오고 있고 메이저 코인들도 좀 부진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반등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메이저도 한번 분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움직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 상위 전체 움직이는 것 중에
비트코인이 24시간 동안 1% 하락, 일주일 동안 0.7%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더리움 일주일 사이에 4%가 올랐다. 어쨌든 이더가 비트가 쉬는 동안에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솔라나 7% 올라가고 있는 거 다시 신고가를 낼 거냐 이런 부분이고, 메이저 쪽에 시바이누가 지난 일주일 동안 69%가 올라온 거, 월스트리트에 시바이누 광고가 떴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바이누가 지금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왔고요. 도지코인도 5%대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메이저급이 강하진 않지만 솔라나의 움직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메이저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24시간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 기존에 좀 부진했던 코인들도 많이 올라오는 양상입니다. 예를 들면 퀀텀, 중국계 코인인데 최근에 급반등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 이런 것도 좀 좋고, 그 다음에 램 코인도 지금 급반등이 쭉 나오는 거, 상당히 부진했던 코인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도 지금 거의 3,100조대, 3,100조니까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거든요. 사상으로 계속 최고치 랠리를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에 아무래도 특이사항은 NFT 코인의 급등이 나온 게 주말에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FT 쪽의 동향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은 조정을 주고 있지만 NFT 시장 지난 일주일 동안 예를 들면 마나, 디센트럴랜드가 257%가 올랐다. 샌드박스가 115%가 올랐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칠리즈 30%, 엔진코인 40%, 그 다음에 왁스가 34%, 이런 식으로 NFT가 급등 양상을 보이고 지금은 조금 쉬는 양상입니다. 급등을 보였다가 좀 쉬고 있는데, 그래서 NFT가 주말에 엄청난 폭등을 보였고요. 두 번째로는 디파이는 좀 쉬었는데 이제는 24시간 기준으로 움직임을 본다면 디파이 쪽에 살살 또 살아나려고 하는 거, 그래프가 올라온다든지 10%, 팬텀, 그 다음에 아발란체,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는 거, 이런 모습으로 보게 되면 지난주는 NFT, 이번 주는 디파이 쪽으로 또 매기가 확산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메이저 코인들이 좀 움직이느냐, 이 부분 하나하고, 마지막 하나는 저가들도 이제 꿈틀꿈틀 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냥 계속 말씀드리는 거, 순환 상승 구조로 순환돼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순환 상승 구조에 또 힘입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나머지 메이저 코인들, 그리고 지난주에는 NFT 코인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또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동산 관련한 또 NFT가 굉장히 많이 움직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중에서 디센트럴랜드, 예전에 저희 방송 시작할 때만 해도 800원 단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1,000원을 넘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1,000원이 넘자마자 거의 3,500원이 넘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주말 동안에 어떤 흐름 보여줬는지,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도 함께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센트럴랜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들어볼까요? 예, 디센트럴랜드 잠깐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가상 그 메타버스 속에서 부동산 매매하고 하는 이런 쪽 관련되는 부동산 NFT 코인인데요. 엄청난 폭등을 보였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300% 이상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급등이 나오게 되면 매도했다가 다시 조정 시 저가 매수를 노려야 되는데, 지금은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미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 양상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제가 보는 견해는 디센트럴랜드 3,000, 가격이 3,600원이 아니고 거의 5,900원 이렇게 폭등이 나왔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 3,000원 이하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한번 노려봐도 되겠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 상태로 보게 되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상당한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뭐 또 이 급등 양상에서 매도하신 분들은 3,000원 이하 구간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으로 대응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이 11월 1일이니까 11월 달에 중요하게 좀 해야 될 거 한 가지만 좀 먼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투자 심리, 탐욕 공포 지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탐욕 공포 지수, 지금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겪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9시 기준으로 74 수준의 탐욕 구간에 지금 있는데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지수가 74인데 90까지 올라가는지 보시라. 90이면은 이런 정도 수준인데요.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작년 연말, 금년 초 랠리가 있을 때 수준입니다. 이런 정도까지 11월 달에 90까지 한번 올라간 일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요. 사상 최고치 시가총액도 늘어나고 메이저나 저가 코인도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 90까지 올라오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된다? 현금 비중을 늘리셔야 되는 겁니다. 현금 비중을 한번 늘렸다가 한번 쉬었다 가는 거 그런 정도로 11월 달에 한번 잔고를 시원하게 비우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 체크해 주시고 역사적으로 11월 달은 상당한 강세장이었다. 4분기가 비트코인 역사로 보게 되면 상당한 강세입니다. 2018년도, 2017년도 급등이 나오고 2018년도 조정 보일 때 그때 한번 하락이 있었고요. 2019년도,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2013년도나 2014년도에 조정이 있었는데 뭐 작년 같으면 11월 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42% 급등, 2017년도에도 50%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는데요. 지난달에 비트코인 가격이 40%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추세로 본다라고 했을 때 또 비슷한 통계치, 최근 통계치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20%에서 하면 한 40% 정도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7천만 원이라고 그냥 치고 7,300만 원인데 7천만 원이라고 쳤을 때 20%가 올라온다. 40%가 올라온다. 이렇게 되면 1억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1억이 11월 달에 비트코인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1억까지 올라가는 그런 랠리가 펼쳐진다라고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현금 비중을 한번 늘렸다가 또 다시 보는 거. 그냥 계속 가지 않고 또 한번 그렇게 슈팅이 나오게 되면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11월 달에 꼭 해야 될 거 1억 근처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라고 할 때 현금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항상 주식도 그렇지만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또 암호화폐도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죠. NFT 코인들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갔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디센트럴랜드 가격도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탐욕 공포 지수 11월 달에 90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함께 좀 지켜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막 상승을 가져가는 코인들보다는 다시 상승 여력을 좀 주춤했다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코인들에 좀 눈을 돌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테조스 어떻게 보시나요? 오랜만에 테조스 한번 짚어볼까요? 예, 테조스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NFT에도 들어가 있고 또 디파이에도 들어가 있는데 지금 차트의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 자체가 나쁘지 않고 또 언제든지 거래량이 유입되게 되면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10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거래량 자체가 상당히 죽어있는 관심권에 벗어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거래량이 유입되게 되면 한번 위쪽으로 올라올 여지는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신규로 접근하는 거는 접근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분들인 경우에는 그대로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접근을 만일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적으로 8,450원 이상, 8,450원
여기를 넘어서는 거를 확인하고 8,450원 회복이 된 이후에 신규로 매수를 누리는 게 좋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만 가지고 해줬으면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이저 코인들을 주목해서 먼저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메이저 중에 이더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가 지난주에 달러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 경신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정을 주고 500만 원, 원화 기준으로 500만 원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소각이 계속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세로, 일봉 차트 추세로 보게 되면 지금 상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50만 원이 넘어서느냐, 이더리움 가격이 550만 원, 600만 원대 이런 가격대를 보이는지 보시고 그렇게 올라오면 이더리움 매도로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더의 움직임이 그렇게 치고 올라가고 비트코인은 계속 지금 박스권에 있는 양상이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550, 600 이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 매도를 하고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이동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번 주에 한번 지켜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솔라나가 지금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솔라나의 흐름이 이전 고가를 치고 올라갈 건지 이게 또 메이저 코인을 확산시킬 수 있는 메이저 코인의 불을 좀 당길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솔라나 움직임 신고가가 나오는지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또 하나 라이트코인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라이트코인도 비트코인하고 거의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라이트코인이 그동안 움직임이 이렇게 강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매기가 들어오느냐 매수세가 들어오느냐 지금 메이저급 코인들의 거래량을 주목해서 좀 보시고요. 이쪽 거래량 쪽에서 유입이 많이 되는지 지난번 이더리움의 강세가 보일 때 거래 대금이 60만 정도까지 나온 거 기억을 한번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25만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작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더가 550만 원을 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라이트코인에 이어서 또 이더리움 가격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또 말씀해 주시기로 또 비트코인 뭐 ABC,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이게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이번 주의 추세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이번 주 하나 이슈가 있죠. 4일날 미국 FOMC 결과가 또 나올 텐데 지금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S&P나 나스닥 선물이 최고치 경신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4일날 FO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미국 주식시장이 좀 빠질 거냐 이 부분 하나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또 관심이 또 고조되고 있고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FOMC 결과 이후에 약간 조정 양상을 보인다라고 할 때 암호화폐 쪽으로 자금이 이동될 수 있는 부분 그걸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암호화폐 쪽이 좀 한 번 더 그 사상 최고치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메이저 코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나 라이트코인이나 또 비트코인 골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관심권에 벗어나 있는데 그쪽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올라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솔라나 비롯한 다른 코인들 예를 들면 매틱 레이어 2에 있는 코인인데요. 매틱이 다시 최고치를 경신하는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니어 프로토콜 이것도 많이 소개가 됐던 코인인데요. 이런 코인들이 최고치로 올라가느냐입니다. 그 다음에 아발란체 마찬가지 이런 코인들 아발란체도 최고치를 경신하느냐 이런 거고요. 11월 달에 꼭 주목해서 하나 봐야 될 것은 최근에 빗썸과 업비트 특히 업비트의 원화 시장에 이런 코인들이 상장이 되면서
급등 양상이 나오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매틱도 그랬고요. 지난주에는 1인치 코인이 업비트에 성장하면서 일시적으로 폭등 현상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아직 빗썸이나 업비트에 상장이 안 돼 있는 코인들, 아발란체 같은 경우가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스시는 빗썸은 상장돼 있고 업비트는 아직 상장이 안 돼 있는데, 뭐 인터넷 컴퓨터 빗썸에는 있지만 업비트에는 아직 없는데, 뭐 이런 것들 아직 해외 쪽은 있지만 업비트의 원화에 없는 코인들도 관심을 좀 고조해서 그런 코인들이 급등이 나왔을 때, 신규 상장할 때 단기 차익을 노리는 그런 매매를 일부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코인들, 메이저 코인에 이어서 NFT 코인과 디파이 코인들도 동향까지 다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간략하게 한 번 더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예, 이번 주는 메이저 코인하고 저가 코인이 움직이느냐 한번 시세가 분출하느냐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보시고요. 그렇게 올라왔을 때 어쨌든 매도 관점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고, 아직도 신규로 매수를 해도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일부 있는데요. 매수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